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도 세종시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어볼 학교는 아름고입니다. 세종시 아름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의 구성을 보니까 총 19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수에서부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객관식이 15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이름과 다르게 아름답지 않은 시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저랑 함께 풀어보시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이 9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다 성분을 더한 게 9라는 얘기니까 일단 여기 더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다 더한 성분의 값이 5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4가 5가 되면 되니까 A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라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순열조합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거든요. OC2 이 정도는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10이죠. 거기다가 4P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4 곱하기 3이잖아요. 얼마죠? 12죠. 두 개 더하면 22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3번은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풀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가 X가 5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고요. 밑에 거 풀게 되면 일단은 X를 1로 이항시키면 2X가 되고 얘 1로 이항시키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연립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X는 5보다 작고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으라 되니까 1, 뭐 있습니까? 2, 3, 4,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는 행렬이 나왔는데 행렬 3개를 줬어요. A, B, C를. 이때 서로 곱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할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A 행렬을 예를 들어서 2x3 행렬이라고 했을 때 B 행렬은 3 혹은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만 곱셈이 가능하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의 원리예요. 그러면 각 행렬들을 볼게요. A는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B는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C는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얘네가 곱셈이 되려면 분명히 앞에 있는 뒤에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앞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같은 걸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얘랑은 지금 A, B는 어때요? 3개 같죠. 그래서 곱셈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A랑 C는 어떻게 됩니까? 3개, 2개 안 맞죠. 그래서 A, C는 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C로 한번 해볼까? C하고 B는 어떻습니까? 안 되겠네. 얘도 2개, 3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C하고 B도 안 됩니다. CA는 되겠죠. 둘 맞으니까 순서가. 자, 그 다음에 C, B 같은 경우는 안 됐고 BC는 됐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AC랑 CB 순서로 곱해져 있는 행렬은 곱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서 볼게요. 자, AB는 되겠죠. BA도 됩니다. CA도 돼요. AC가 안 되는 겁니다. CB 안 되겠죠. 그 다음에 AC가 또 있거나 CB 순서대로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 있네요. 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AC나 CB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그래서 안 되는 게 몇 가지다? 2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계산해서 n값을, 자연수 n값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빠르게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5 곱하기 NC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NC2니까 N 그 다음에 N-1 되겠죠. 이렇게 얘를 뭘로 나눈 거죠? 얘를 2로 나눈 겁니다. 얘가요 분자는 3 곱하기 얘는 좀 길겠네. N-1, N-2, N-3까지 갑니다. 꽤 많이 가죠? 여기에다 뭘로 나눕니까? 4 팩토리얼.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약분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양변에. 일단은 약분 가능한 게 얘네들 약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약분 가능한 게 뭐 있냐면 얘랑 얘도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지금 5는 약분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5는 얘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4분의 남는 게 얘네예요. n-2 곱하기 n-3 남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n-2 그리고 n-3의 곱이 뭐가 되더라? 20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연속한 자연수 얘네도 두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이 2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자연수가 20이 되는 거 곱이 뭐 있습니까? 5 곱하기 4 있잖아요. 바로. 그죠? 5 곱하기 4는 20이 되니까. 그래서 n-2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n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7이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6번 문제를 가볼게요. 얘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얘네를 한 번씩만 이용해서 이거 중요하죠?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때 어떤 수만 구할 거냐면 짝수만 구하겠습니다. 그럼 짝수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얘는 뒤에다가 0 또는 2 또는 4 얘가 오겠구나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4자리 수니까 앞에 3개만 골라주면 되겠네. 그지? 여기 3개. 그죠? 여기도 3개 골라주면 됩니다. 첫 번째 얘 볼게요. 얘는 이미 0이 와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기 0이 오는지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을까요? 나머지 4가지가 다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여기는 3, 2 이렇게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즉 4p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곱하면 뭐가 될까요? 26, 4, 24, 24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의 자릿수가 이번에 2입니다. 2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당연히 첫 번째 원래 4가지 0, 1, 3, 4가 있는데 0은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될 거고 하나 썼으니까 이제 0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래서 18가지가 나옵니다. 4도 근데 2랑 똑같겠죠? 0을 맨 앞에 못 쓰니까. 그래서 얘 역시도 18가지더라.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36 더하기 24 아닙니까? 24 더하기 36이 되더라. 그래서 몇 가지? 총 60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요 녀석들을 만족시키는 양수래요. x,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구해라. 근데 걔네들이 양수다. 그랬을 때 다 곱하고 4 곱한 것까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될게요. 자, 그러면 이제 x, y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밑에 식을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a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a제곱 a가 왜 이렇게 나오니?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a가 원래 뭐였어요? x-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x-y로 좀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x-y가 x-y 플러스 3 곱하기 이번에는 x-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네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제 방정식이 됐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x-y가 마이너스 3이거나 그죠? 혹은 x-y가 1이면 돼요, 지금. 그래서 x-y의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준 게 바로 저 두 번째 식을 우리가 푼 거였고요. 그럼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얘는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아까 x 마이너스 y 값을 두 개 찾아놨잖아, 이렇게. 그쵸? x 마이너스 y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x, y는 원래 뭐야? 양수기 때문에 양수를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x, y가 1일 때 얘가 1이면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곱했을 때 6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y 값과 x 플러스 y 값을 지금 찾은 겁니다. 그럼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연립해주면 되겠죠. 연립해줄까요? 일단 x 마이너스 y가 얼마였다고? 얘가 1이었다고.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얼마입니까? 얘가 6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연립해보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되겠네. 그럼 2x가 7이 나오네요. 그럼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7이 나올 거고요. y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x, y 다 구했네? 이거 구하면 돼요. 4xy. 얘네들이 곱했을 때 4분의 35 아닙니까? 4분의 35에다가 4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은 뭐가 되겠다? 35가 되겠다. 정답 그래서 우리 5번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요. 2차 정삼각행렬이라고 했어요. 그 2차 정삼각행렬 A의 행과 열 성분을 우리가 A, I, J라고 적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2차 정삼각행렬이니까 써보면 A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A11, A12, A21, A22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행렬 A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행렬 A는 자, 1에서 뒤에 거 1을 뺍니다. 그럼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첫 번째, 1행 1열입니다. 자, 1행의 2열은요.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행 1열은 2에서 1을 뺀 거죠. 뒤에 거 뺐으니까 1이 됩니다. 자, 2행 2열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이게 A거든요. 근데 얘 지금 이 A를 가지고 우리 거듭 제곱되어 있는 형태의 합을 구하고 거기에 1,2성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제곱 한번 해볼까? A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 제곱해볼게요. 그럼 0, 마이너스 1, 1, 0을 곱해주면 되겠죠? 얘가 A 제곱이죠. 그럼 얘는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면 0이 되고요. 곱하면, 여기 또 뭐가 돼요? 0이 되겠네. 곱하면 마이너스 1. 오!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됐네. 그쵸? A 제곱이. A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됐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를 제곱하면 A 4제곱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결국 우리 4개씩, 4주기씩 돌고 있구나. 그죠? 행렬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A와 A 제곱, A 세제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A부터 A 4제곱까지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0행렬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4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4개씩 묶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남는 게 뭔지 볼게요. 자, 2025를 4주기, 4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만 남는다? A만 남게 된다. 그럼 얘는 행렬 A에 1행의 2열 성분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1행의 2열이죠. 그럼 얘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9번 문제로 가보죠. 9번 문제도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참 행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렬은 어때요? 우리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연산이라든지 어떤 알고 있던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행렬에서는. 아시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a-b의 제곱이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AB의 제곱이 0이니까 A-B가 0이어서 A는 B랑 같겠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행렬에서는 어떻다고? 그렇게 나오면 보통 틀린다고. 우리 분명히 얘네들이 뺐을 때 그거를 제곱하면 0행렬이 되는 게 꼭 A랑 B이 같아서 0행렬의 제곱이 0행렬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곱했을 때 0행렬이 될 수 있는 행렬이 또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A제곱이 단위 행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2 또는 A가 마이너스 2다. 이것도 딱 일단 문제만 봐서는 너무 당연한 문제죠, 우리. 그동안의 연산에 의하면. 그래서 얘도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뭐죠? 왜 아니죠?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단위 행렬이 거꾸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요. 0, 1, 1, 0이니까 제곱했을 때 따닥따닥 하면 여기가 1이 돼요. 따닥따닥 하면 여기 0 되고 여기 다시 0 되고 여기 1이 됩니다. 어때요? 단위 행렬이 됐죠. 지금 단위 행렬이나 뭐 마이너스 2나 2가 아닌데도 걔네를 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을 만드는 행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 니은도 틀렸다라는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을 볼 건데 디귿은 좀 이항을 해서 좀 풀어볼게요. 자, A 플러스 B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뭐가 될 수 있냐면 B를 이항시키면 2-B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B랑 BA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B는 어떻게 되냐면 AB는 얘 곱하기, 그러니까 즉 얘 곱하기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B 얘랑 B랑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B에서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냥 B가 되겠지? 그런데 순서대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BA를 볼게요. 그러면 같은지 아닌지. 자, 얘는요 B 곱하기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2-B 얘를 계산해 보자. 그럼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랑 2랑 곱하면 당연히 B가 될 거고 B랑 마이너스 B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게 나오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리을을 볼게요. 리을은 A5제곱이 2고요. A7제곱도 2랍니다. 그러니까 A7제곱은 여러분 A5제곱 곱하기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게 2라는 건데 얘가 뭐였어요? 얘가 문제에서 2라고 했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결국에 A제곱이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어. 우리가 A제곱이 2니까 A 4제곱도 2라는 거거든.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A 5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A 4제곱에다가 A를 곱한 게 A 5제곱이 될 거고 얘가 2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A제곱 여기 2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결국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증명을 해보니까 A는 2라고 나왔네요. 근데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디귿만 맞게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고요.
2차 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부등식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의 해가 x는 1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은 게 딱 이 x가 1일 때 하나밖에 없다. 여기가 1일 때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새냐? 이 1에 딱 닿는 꼭지점이 x값이 1인 요런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1번 기억은 틀렸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얘를 이제 또 판별식을 했습니다. 얘를 판별식을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그때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얘는 지금 근이 어디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요. 우리 이 2차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a-b 플러스 c 값을 함수값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1이 나오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 c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얘 축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일찍이 이쯤에 있겠죠. 그럼 얘는 함수값이 어디입니까? 지금 연결해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죠. 음수라고. 그러니까 디귿은 어떻다?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리을은 좀 요렇게 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야. 그쵸?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사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이항시킨 꼴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저거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라는 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마이너스 x라는 건 뭐예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직선이라고요. 그럼 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쪽이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얘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와 여기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x보다 높은 거, 큰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디 영역이냐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큰 영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어때요?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미음도 볼게요. 미음도 그럼 똑같거든, 리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교하겠다.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딘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y는 뭡니까? y는 x-1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요. 자, 봐봐요.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잖아? 그럼 y는 어디가 돼? 0이 됩니다. 즉 1,0을 지나는데 이 1,0은 사실 어떤 거였냐면 우리 2차 함수의 뭐야 이거? 꼭지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그죠? 1,0을 지나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쵸? y는 x-1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기와 이 꼭지점과 이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맞죠?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맞으니까 총 3개가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뭘 구하라고 했더니 엄청 복잡한 식이 막 나와 있어요. 알파, 베타에 대한.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 여러분 지금 분명히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를 넣어서 식을 세우겠다라는 것까지는 좀 감이 오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딱 식을 보니 너랑 공통 부분이 있구나. 똑같은 부분이 있구나. 그럼 우리 뭐 이용하면 되죠? 일단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a 곱하기 a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0인 식이 될 거고,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이 되더라.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나요?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 될 거고, 그쵸? 그럼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냐면 아까 우리 썼던 거 돌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식이 써지냐? 자, a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2x죠. 2x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하나 써지고, 또 하나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로 나오겠네요. 여기서 과연 어떤 게 허근이고 어떤 게 실근인지 찾는 방법은 뭐죠? 판별식을 보면 되죠. 그럼 딱 봤을 때 여러분 이제 보이잖아요, 눈에. 얘는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 마이너스로 바뀔 테니 당연히 어떤 게 허근을 갖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이 허근을 가질 거고 얘의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잡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각에서 관계에서 얼마라? 2다라는 거 찾는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곱한 것은 4라는 것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얘는 상관없어.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얘만 가지고 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이용할 때 얘 한번 식을 써놓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가 허근을 갖는 식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어요. 얘가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알파, 베타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이고요. 똑같아요. 어차피 베타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하려는 것도 결국 어때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굳이 두 개 다 안 쓰고 그냥 하나만 찾아봐도 될 것 같아. 우리는 얘를요 이제 이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세제곱 값을 찾아놔야 돼요. 먼저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까 여기 썼던 이 식 있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 플러스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x 플러스 2를 곱해보면 이렇게, 얘 어차피 우변이 0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8이 0이 됩니다. x 세제곱. 그쵸? 그래서 x제곱 값이 나와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얘 찾은 거예요. 얘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딱 봐봐. 우리 2차식만 구하면 되거든, 얘로.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이 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다는 거는 얼마큼 더 플러스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얘에서 제로 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고 플러스 4가 더해져야지만 이 식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럼 좌변에 지금 알파 플러스 4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뭘 더해주면 됩니까? 우변에도 알파 플러스 4를 더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가 됐어? 얘가 바로 제가 된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이 됐고, 얘가 결국 뭐더라? 이 값이 알파 플러스 4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알파 플러스 4라는 걸 찾은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워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4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4의 곱으로 나올 거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해 봅시다.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로 묶이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찾아놨죠?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알파 베타 얼마요? 4.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2니까 마이너스 8 될 거고 거기다가 16 더하세요. 이 값 찾으세요 거든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에다가 8을 뺐으니까 12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를 물론 이제 뭐 y나 x에 대한 식으로 넘겨서 변환시켜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이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x, y 값들이 결국 뭐라고 했냐면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실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x랑 y, x, y를 근의 합과 근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지금 3-a네. 그러면 x, y 두 근의 곱이 2a제곱 플러스 2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뭘 만들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x에 대한 y에 대한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쟤는 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t로 놓을게요. 자, t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얘의 두 근의 합이 얼마다? 3-a니까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2a제곱 플러스 2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뭐 써야 돼?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왜? 근을 가지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다 곱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구나. 얘가 어때야 된다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쵸? 그럼 전개해보면 얘는 다 한번 해보죠. 얘는 9-6a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얘 전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7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 최고차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 넘깁시다. 그 넘기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7a제곱 다 부호가 바뀌겠지. 6a 마이너스 1이 이번에는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7a 플러스 1이 되나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범위가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이거 중요하거든. A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A는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아낸 A의 부호가, 범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뭘 찾아라? 저 밑에 있는 xy 더하기 ax 더하기 ay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국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xy가 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얘니까 저 식을 좀만 변형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a로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xy가 얼마입니까? 2a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x 플러스 y는 3-a니까 저기 a가 곱해지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뜻이 될 겁니다. 제한된 범위를 줬죠. 이렇게. 그럼 우리 제한된 범위 줬으니까 바로 뭐 찾아요? 축 찾을 거라고, 축. 그럼 얘는 이제 정리하면 다시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니까 축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식이 될 거고 거기에 지금 축이 여기가 2분의 3이면 얘 범위는 어디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축이 오른쪽에 얘보다 이 범위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겠네. 요런 식으로 있겠네요. 요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여기서 갔겠지. 즉 f-1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 얘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뭐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었어. f-1. 얘는 1,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 최소값은 얼마였다? 0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로 가보죠. 자, 13번 문제는 연립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막 이상하게 생긴 이 형태가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요. 결국 이거 뭡니까? 제곱근 성질이잖아요.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이면 부호 바뀌어서 양수이면 그대로. 이거 결국에 우리 범위에서 뭘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절대값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꿔 쓰면 x-2의 절대값 씌운 것이 1보다 크다라고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만 딱 봤을 때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x-2가 1보다 크고요. 혹은 x-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뭐가 될까요? x가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겠다. 맞나요? 그럼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이제 3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1이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바깥쪽으로 아웃되는 요 범위가 지금 x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식으로는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자, 얘 해는요, 이거 바로 보여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다라는 걸.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얘는 n-1이 두 번 제곱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n-1이 두 번 나오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n-1이 될 거고 3하고 3x랑 x랑 붙을 겁니다. 자, 그래서 3x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n-1 곱하기 이번에는 x 마이너스 n-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3분의 n-1 그냥 n-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n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n-1보다는 n-1이 크겠죠. 그래서 x는 n-1보다 작고요. 3분의 n-1보다는 크다. 이게 x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지금 두 번째 식에. 그쵸?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식 범위를 서로 연립했을 때 정수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범위를 설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잡을 거야. 요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0 또는 4가 돼도 겹치는 부분은 생기지만 이 안에 정수가 들어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놓으면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가 뭐야? n-1이었고 여기가 뭐다? 3분의 n-1이었다. 그러면 n-1은 범위가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서 놓으면 돼요. 여기서. 이 안에서. 최대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해가 존재한다는 말도 사실 없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해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n-1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얘는 4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4도 포함할 수가 있죠. 어차피 4에다가 얘는 빵꾸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4에다가 갖다 놔도 4를 포함시킬 수가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n-1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하나가 나옵니다. 얘가 1번.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얘도 갖고 놀아야지. 3분의 n-1이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왼쪽에, 아니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3분의 n-1이 여기 원래 0에 있을 때부터 가능한데 오른쪽으로만 가게 되면 얘는 정수 x도 없을 뿐 더러 x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x 정수가 안 존재한다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럼 1은 뭐야? 넘기면 n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얘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결국 n-1이 0이기 때문에 n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두 개 연립해보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n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연수 n은 뭐뭐뭐 있는 거예요.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럼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객관식이 두 문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14번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했어요. 못 푼 친구들이 많거든요.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fx는 1차 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인데 2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일단 fx는 위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또 h1x와 h2x가 나왔어요. h1x는 fx랑 gx를 더해주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2차식이 될 거 아니에요? 최고차 항이 뭐인? 1인 2차식이 되겠죠. 2차 함수가 되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볼록하게 되겠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조건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h1x랑 h2x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3,2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h1과 h2를 연립했을 때 결국 그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그때의 교점의 해가 뭐다? 3이 된다 얘기입니다. x값이. 자, 그러면 연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h1하고 h2 연립한다는 건 사실 이거 연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fx 플러스 gx랑 fx-gx를 연립하겠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fx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2gx가 나와요. 이 값이 얼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3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이 몇 개란 얘기예요? 근이 한 개라는 얘기죠. 즉 얘는 뭐가 된다? 중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계수 맞춰줘야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되니까 x-3 얘의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gx는 뭐가 되겠어요? x-3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뭐다? x-3의 제곱이겠구나. 맞나요? 그럼 여기는 꼭지점이 3,0이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바로 이거 나오네. 그럼 g4값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f4만 찾으면 되거든 이제. 그죠? 자, f값을 찾기 위한 여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gx까지는 조금 쉬운데 fx가 어려워요. 자, 지금 어쨌든 지금 h1x와 h2x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분명히 그래프 모양이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약간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렇게 그려져 있고 h1이 h2가 뭐 요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한 점 만나는 요 점이 뭐가다? 교점이 3,2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로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얘가 뭐예요? h1x. 아직 가면 안 돼. 얘가 h2x. 자, 근데 지금 fx의 절대값을 딱 씌워놨더니 요 녀석이요. h1x보단 작거나 같고요. h2x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얘는 지금 맞물려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fx가 우리 1차 함수 직선이잖아. 걔가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큰 곳 어딥니까? 바로 이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게 fx. 그래야지만 이 fx가요, 얘보다 작고요, 얘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fx는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3,1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fx를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x-3 플러스 2다 라고 이 직선의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우리가 분명히 fx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였잖아. 그럼 얘는요, 무조건 0이라는 함수값에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분명히 이제 fx의 절대값이 h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fx도 얘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fx도 얘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fx도 얘보다 작고요, fx도 얘보다 작습니다.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fx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식을 첫 번째 뭘 세울 수 있냐면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 fx가 그냥 절대값을 풀고 나왔어. 얘가 h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fx를 구해볼까 했는데 이 h1이 뭡니까? h1이 사실상 fx 플러스 gx거든요. 근데 얘는요, 얘 이제 풀려고 이항을 해버리면 fx가 사라져서 fx를 구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쓰지 않고 두 번째 어떤 식을 쓰겠다? 이 식을 이용하겠다. 마이너스 fx가 fx랑 gx랑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더라. 요 식으로 fx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항해볼까요? 이항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fx 플러스 gx가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만 하면 우리는 fx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지금 gx는 2차식이죠. 개수가 1인. 그 다음에 fx는 뭐였어요? 얘였죠? 얘. 얘는 어차피 이 최고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얘는 결국 뭐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걔가 0보다 지금 어떠해야 되냐면 크거나 같다고 했거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림이 x축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x축이 얘랑 접해야지만, 이렇게 접해야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2차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우리 fx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판별식으로.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식 쓰겠다. 요식을 써서 판별식 얘를 이용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fx가 아까 뭐라고 했어? 요거였죠? 그쵸? 그럼 이제 지우고 이 식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fx는 여기다가 2 곱한 겁니다. 이 식에다가. 그래서 2a x-3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했냐면 gx는 얘였잖아요. x-3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x-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전개해 봅시다. 전개를 해보면 얘는 2ax가 될 거고 마이너스 6a가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 4 그대로 오고 얘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보면 얘 딱 그냥 뭡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거든요. 얘가 다시 정리해 볼게 그러면 x에 대해서. x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얘랑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2로 묶으면 a-3 이렇게 되겠네. 얘의 제곱이 될 거고, 제곱 웬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13 이렇게 되더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판별식을 써볼게요. 짝수 공식이 가능하니까. 얘 제곱합니다. a-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a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요. 그쵸?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또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1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얘 이제 정리해보면 a제곱 여기서 날라가고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든요. 그럼 a는 어떤 범위가 나옵니까?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 곱이니까 a의 범위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얘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F4에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되거든? 이 A 범위 안에서. 그러면 뭐 넣었을 때? 일단 A 4 넣으면 여기다 4 넣어볼게. 4 넣으면 얘가 뭐 됩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A가 뭐일 때 최대값을 갖겠어? 당연히 양수 2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2일 때. 그러면 F4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 얘기예요. 최대값이. 그래서 여기가 4가 된다. 그럼 4에다가 아까 G4는 1이었으니까 4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이 문제도 거의 헬 난이도가 예상되는데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살벌하게 나와 있어요. 뭔가 막 조건이 많을 것 같아. 그죠?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이렇게 배열된 책상에 앉을 건데 의자에 조건이 있죠. 첫 번째, A의 앞뒤와 양옆에는 B가 앉을 수 없대요. 예를 들어 A 여기 앉으면 여기 B 못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꼭 4명이 앉은 줄이 있답니다. 그죠? A를 포함했든 뭐 B를 포함했든 포함하지 않았든 4명이 앉은 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4명이 앉은 줄, 얘가 매우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자, 결국엔 또 문제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찾으라고 했냐면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냐면 4 팩토리얼 분의 n값,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를 풀 때 4 팩토리얼이 뭔가 반복적으로 나온 거라는 게 힌트예요. 근데 4 팩토리얼을 만들려면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4명이 자리 배치하는 거거든. 그렇다라는 건 결국 이 4명이 앉은 줄을 배치하는 방법. 그게 4 팩토리얼이 될 테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4명이 앉은 줄이 있다는 게 핵심이 될 거고 우리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좀 4명이 앉은 줄을 기준으로 해서 A, B의 이 관계를 풀어나갈 겁니다. 굉장히 길 것 같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AB라는 녀석이 같은 줄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위아래도 아니고 양옆도 아니니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AB가 같은 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처음에 먼저 이 AB가 우리가 아까 기준 되는 게 뭐였어? 4명 줄이라고 했지. 4명이 앉은 줄. 4명이 앉은 줄 안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 첫 번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쓸 게 많아서 자, AB가 첫 번째 4명이 앉은 줄에
둘 다 포함됐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먼저 4명 줄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1행, 2행, 3행 3가지가 있죠. 그래서 3가지가 있던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A, B는 앉아 있을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1열을 4명 줄이라고 세웠다 치자. 여기로. 그럼 여기에 A, B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빈자리는 몇 자리입니까? 2자리가 남죠. 6명, 남은 4명 중에서 2자리를 누군가가 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C2가 됩니다. 2명이 앉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다 4명을 채웠어. 그죠? 4명을 채웠으니까 뭐 하면 돼? 일렬로 세우면 됩니다. 일렬로. 그쵸? 그래서 4팩토리얼을 딱 곱하려고 했는데 뭐가 걸려요? A, B가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으면은 막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지? 빼줘야죠. 그래서 A, B가 한 줄에 4줄에 있을 때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빼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지. 자, A, B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보면 이 줄에는 덩어리가 총 몇 개 있어요? 3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끼리 막 자리를 바꾸는 게 3팩토리얼입니다. 근데 A, B가 이웃해 있으니까 꼭 A, B 순으로 앉을 필요는 없잖아? BA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줘요. 얘를 빼주게 된 게 바로 4명을 한 줄에 배치한 겁니다. 이 조건을 따져서.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거 4명만 한 거거든, 사실. 그럼 2명이 남잖아요. 그쵸? 2명도 자리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2명은 여기 8자리 남은 것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8가지 중에 2명을 순서 상관이 있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2명 뽑는 게 아니라 2명을 배치,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을 이용해서 8P2가 될 거예요. 와우. 그럼 얘는요, 첫 번째 경우 써볼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얘 얼마죠? 4, 32, 6이 되죠. 6 곱하기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이 24인데 거기에 6이 11을 뺐으니까 12만 남아요. 거기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될 게 있어. 이거 우리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4팩토리얼로 나누려고 하면 값이 너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커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4팩토리얼로 나눠 놓는 거야, 사실상. 그러면 나중에 4팩토리얼로 나눠진 값들끼리만 분배 법칙에 의해서 더해주면 그냥 그게 바로 4팩토리얼분의 n이 될 테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다가 4팩토리얼을 나눠 놓겠습니다. 4팩토리얼 얼마야? 이 4팩토리얼이 24. 얘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4팩토리얼. 얘를 나눌 거란 얘기예요. 24를. 그러면 얘는 몇이 되냐면 24니까 얘 약분될 거고 또 얘 약분될 거죠. 4로 이런 식으로. 그 남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약분이 되죠, 이제. 그러면은 3, 6, 18에 얘 얼마입니까? 4, 7에 28 곱하니까 8, 8에 64 8, 1은 8, 10, 144 2, 8에 16 2, 1은 2인데 3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50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에 총 504가지가 나옵니다. 원래는 24 곱하기 504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부러 4팩토리얼로 다 나눠 놓은 거야. 나중에 계산 좀 빠르게 하려고. 자,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좀 써야겠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4명 줄이 기준이죠. 4명 줄에 A만 포함되어 있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4명 앉은 줄에 A는 포함, B는 미포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먼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제는 우리가 A랑 B가 찢어졌잖아요. 찢어져 다른 줄에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죠? 근데 뭘 고려해야 되냐면 위아래에 있는 거를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 예를 들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는 아마 A, B 사이의 관계가 똑같이 나올 텐데 A가 여기 이행에 있는 경우에는 B가 오면 안 되는 곳이 위아래로 늘어요. 그쵸? 여기일 때는 하나만 안 됐잖아. 얘도 하나만 안 되겠잖아. B가. 근데 A가 이행에 있을 때는 두 개가 늘기 때문에 얘는 좀 나눠서 쪼개겠습니다. A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A줄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4명 줄이요. 4명이 포함된 줄이 1행과 3행에 있을 때예요. 얘처럼 이렇게. 요럴 때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4명 줄이 1행과 3행 줄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를 먼저 곱합니다. 그 다음에 자, A가 지금 그 4명 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은 3명을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남은 애들이 A하고 B 제외하면 4명이고 그 중에 3명 뽑으니까 4시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줄에 4명을 지금 뽑아 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 뭐 하면 돼? 배열하면 되잖아. 어차피 B도 없겠다. 그지? 이웃되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 싹 다 배열합니다. 드디어 이제 순수 4팩토리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럼 몇 명이 남아요? B 한 명 남을 거고 다른 누군가 한 명이 남겠지. 여기 한 줄에 못 들어간 애들이. 그럼 2명이서 남은 8자리를 또 차지합니다. 배치해요. 그거의 8P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뭘 고려해야 되냐면 빼줘야 돼. 이거를. 뭘 빼줘야 되냐면 A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행에 여기 서 있다고 해보자. 앉았다고. 그러면 막 B랑 예를 들어서 다른 한 놈이랑 막 여기 어디든지 앉았을 거라고. 근데 그 하필이면 B가 여기 앉았어. 이렇게. 그러면 다른 애가 여기 앉는 경우는 몇 가지야? 7가지거든요. 그 7가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B는 여기 앉으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8P에는 B가 여기 앉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B가 여기를 앉아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7가지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7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7가지를. 금지되게 앉았으니까 B가. 자, 요게 바로 4명 줄이 1, 3행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연히 4명 줄이 이 2행에 있을 때도 있겠지. 2행.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2행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1 곱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줘야겠죠. 같이. 이제 A랑 같이 있을 애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뭘 곱합니까? 당연히 나열해야 되지. 배열해야 되니까 4팩토리얼을 곱해줄 거고. 남은 애들 누구예요? B랑 다른 한 명이 누군가. 그치? 그럼 걔는 8P2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빼줘야 돼. 어떤 경우를 빼주냐면 이제는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2행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B가 원래 아까는 하나만 있을 때 7자리였었는데 여기도 또 가능하네. 2개나. 그러니까 7개가 2번 연속으로 안 된다. 2번이나 안 되는 중복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7.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7개. 안 되는 게 B가 여기 있을 때 또 7개.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얘는 2 곱하기 다 가야 돼. 다행히 4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거 제끼고 약분했다고 치고 얘만 곱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4시3은 4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8, 7에 56에서 7을 뺐잖아요. 그러면 49네. 49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얼마가 될까? 8 곱하기 49니까 8, 7에 8, 9, 72 8, 4, 32 392가 나오겠네. 392가지 4팩토리얼로 나눴을 때 이미 됐나요? 좋았어. 자, 얘 보자. 얘 거의 다 왔어. 화이팅. 자, 얘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4팩토리얼 의미 없죠. 어차피 나눌 거니까. 그다음 얘 얼마입니까? 얘는 56에서 14를 뺐잖아. 그러면 42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얼마나 나와? 4, 2, 8 168이 나오겠네. 맞나요? 168.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4명 줄에
방금 전에 A만 포함됐잖아. 그치? B는 안 포함됐잖아. 바꿔보자고. 자, B만 포함된 거예요. B만. 근데 이거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A는 안 된 거야. 우리가 A, B가 서로 양옆에 있거나 위아래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무조건 A만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B가 기준이 되어도 사실상 조건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요, 여러분. 2번이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얘를 A가 아니라 B로 잡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서로 옆에 있으면 안 되고 위아래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결국 몇 개가 나온다. 얘는요.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일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더하면 0.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60까지 나오거든요. 얘도 560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도 560까지, 얘도 560까지. 더하면 560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둘 다 포함됐고 한 명씩 안 됐고 그럼 마지막 뭐겠어? A, B 둘 다 4명 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4명 줄에 A,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번처럼 상황을 두 개 나눠줘야 됩니다. 1, 3행이냐 2행이냐. 자, 그래서 첫 번째 4명 줄이 1, 3행일 때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 1, 3행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지? 2개가 있어요. 그죠? 2개 생길 거야. 그다음 4명 줄에 4명을 봐봐. 어차피 A, B는 이 줄에 없잖아. 그럼 남는 애 4명밖에 없어. 그죠? 걔네들을 한 줄에 쭉 세워야 돼. 뭐예요? 4팩토리얼. 계속 쓴다니까. 좋아. 4팩토리얼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A, B 자리 위치만 나왔습니다. 배치만. 그럼 A, B가 갈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남은 8개 중에서 미리 막 써놨네. 8개 중에서 2군데를 가면 돼요. 8P2. 근데 당연히 빼줘야겠죠. 어떤 상황? 이웃하거나 위아래에 있는 상황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4명 줄이 여기 있잖아. 지금. 4명 줄이 요렇게 위에 1항에 있다고 봅시다. 1행에. 그럼 A가 이제 여기 떴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8P2는 막 상관없이 지금 이웃하거나 위아래에 있는 거 상관없이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빼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옆으로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 몇 개 있나 발생하나 봅시다. 일단 요 4개 자리에 이 덩어리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죠. 이렇게 3가지. 근데 A, B라는 순서가 보장이 아니잖아요. B, A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2가 된다. 근데 얘가 2행이 아니라 3행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 곱하기 2가 나올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12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옆으로 이웃하는 거. 근데 옆으로 이웃하는 것만 있느냐? No. 위아래로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럼 일단 A, B, A, B, A, B, A, B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4가지가 빠져나가야 되지. 근데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B, A, B, A, B, A, B. 그러니까 몇 개가 빠져나가요? 8개가 빠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4명 줄이 1, 3행에 있을 때 A,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다 모두 배치할 수 있는 방법. 얘는 어떻게 될까? 오케이, 4팩토리얼이 있네. 얘는 계산하지 말자. 나중에 저거 나눠야 되니까. 없는 애요.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얘는 2 곱하기 얘가 87에 56에서 20을 뺐어. 그럼 36이네. 오, 72개가 나오겠구나. 72가지. 원래는 더 많은 거 알죠? 얘 있었으니까. 근데 얘 제꼈으니까 72가지.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4명 줄이 몇 행에 있을 때? 2행에 있을 때입니다. 2행에 있을 때. 그럼 얘는 행 선택하는 건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방법이 경우가 없고. 그냥 그 4줄에 4명이서 쪼로로록 배치하는 4팩토리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조건 있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어디 앉느냐. A, B가 당연히 또 괄호 쳐줘야 되겠지. 뭔가 빠질 게 생길 거야. 8P2로 앉을 건데. 자, 이번엔 봅시다. 이번에는 가운데가
4명 줄이기 때문에 A, B는 A가 여기 있으면 B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위아래는. 서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되죠. 뺄 게 없죠, 이 상황은. 근데 어떤 게 뺄 게 생기느냐, 여기서도 얘는 생깁니다.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가운데가 막아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양옆으로 이웃할 수 있는 경우는 생겨요. 이거 아까 몇 개였어요? 12개였죠? 여기 3개 생기는 자리에다가 자리 바꾸는 거 2 곱해서 6개인데 여기서도 6개가 나오니까 12개를 빼줘야 됩니다. 이웃하는 경우를. 얘는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4팩토리얼은 나중에 쓸 거고 얘는 87에 56에서 12 뺀 거니까 얼마입니까? 44가 되겠네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여기 남은 값 있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면 우리의 문제 답이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얘 더하면 일단은 1120이 나오겠네. 1120. 그러니까 어디다 쓸까? 어디다 해주면 여기다 해보자. 1120 더하기 자 504하고 일단 얘부터 얘 둘이 더하면 얘도 더하면 116이 돼요. 그쵸? 거기다가 504를 더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일단 얘부터 해보면 1120에다가 더하기 620이 나오네. 그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얼마 나와? 1740이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4팩토리얼 다 우리가 빼고 나눠주고 구한 거니까. 그럼 그거를 4팩토리얼로 나누면 얼마가 되더라? 1740이 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4번이 마지막 객관식 문제의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서술형 문제로 가볼게요.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 건데 자, 행렬 AB 나왔습니다. 그때 AB가 같다라고 하네요. AB,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값을 구하여라. A, B, C 구하면 되겠죠? 일단은 2A가 8이니까 A 값 바로 나옵니다. 4라는 거. 자, 그럼 A 값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4 마이너스 2C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4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8이니까 C도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를 구해야 되는데 B-3이 2B랍니다. 자, B-3이 2B랍니다. 이항시키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B-3. 자, 여기서 두 개 더하고요. 얘 빼랍니다. 더하면 1인데요. 4를 뺐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네, 그럼 다음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식은 두 개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 근은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x값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개수를 딱 비교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얘는 x 플러스 1이 이 식의 인수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이제. 여러분 이거 그거 하지 마세요. 조립제법 하지 마세요. 그냥 개수 비교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2차식이 나올 건데 그네 최고차의 개수는 1이겠죠. 얘가 x 세제곱의 1이니까. 상수 바로 나옵니다. a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져서 얘랑 얘랑 곱해져서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x계수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여기 x계수로 비교해 봅시다. 자, 얘랑 얘랑 만나서 x계수가 될 겁니다. a 플러스 2. 근데 얘가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2a가 더 필요해요. 그럼 그건 얘가 채워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1하고 뭐랑 곱해서 2a가 된다. 뭐랑 곱해요? 당연히 2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a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3차 방정식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의 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첫 번째 근이. 두 번째 근도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이 뭐 다른 m이라는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실수가. 이런 경우에 실수가 두 개니까 실근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1인데 베타랑 감마의 근이 이번에는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m.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1과 n. 이렇게 두 개씩 실근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고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 근 하나도 한 근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럼 a 값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a는 넘기면 마이너스 3이니까 오! a가 3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을 볼 거예요. 결국 얘가 뭡니까? 근이 같죠. 2차식의 근이 같다? 이거 결국 뭐예요? 중근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건 얘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제곱식이 되거나 혹은 판별식을 했을 때 0이 되면 되겠죠. 얘는 개수가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으로 해봅시다. 또 심지어 x제곱의 x개수가 짝수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이 판별식이 0이더라 이 얘기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가 뭐 나옵니까? 2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와우, a가 다 찾아졌습니다. a는 3과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경외수 문제가 또 나왔네요. 경외수 문제인데요. 야, 이 문제가 그 다음 문제보다 쉽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야, 웃음이 나옵니다.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년에 2명씩을 뽑아서 총 6명의 학생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답니다. 4명만. 근데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6명이 있는데 학년은 3개가 있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근데 그 중에 4명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4명을 뽑을 수 있는 그 인원 구성하는 경우부터 좀 생각해 볼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네요. 4명을 뽑아야 되니까 모두 한 명씩 뽑으면 111이죠. 그러면 한 학년만 더 한 명 더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원 구성이 자 2명, 1명, 1명 내는 경우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거 경우의 수 한번 보겠습니다. 2명, 1명, 1명 뽑는 경우. 자, 그러면 얘는 일단 2명을 뽑으려는 학년을 찾아야 되죠. 1학년이 2명인지 2학년 2명인지 3학년 2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경우수 몇 개다?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시1이에요. 세 학년 중에 한 학년을 2명 뽑을 애들로 뽑을 학년으로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학년별로 남은 애들이 2명씩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은 뽑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을 뽑았어 지금. 그럼 2학년 2명 있고 3학년 2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명만 뽑는 경우는 뭡니까? 2학년 중에 2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2C1입니다. 너무 커지네. 2C1 이렇게 될 거고. 3학년이라고 했을 때 3학년도 마찬가지로 3학년 3C1이 아니죠. 2C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를? 나열하면 돼요. 지금 4명이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배열할 거라고. 4팩토리얼.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아까 우리 했던 그 기억나요? 그거 학생 그거 배열하는 거 A, B 비슷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웃하는 건 뭐가 있냐면 덩어리 3개 3팩토리얼을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2, 1, 1로 인원을 뽑을 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얘 몇 가지일까요? 계산해보자.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얘 아까 뭐였어? 24에서 12 뺀 거였으니까 12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얘는 12 곱하기 10이네. 12제곱 144가 나오더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4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2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학년은 못 뽑겠죠. 그래서 인원 구성이 2명, 2명, 0명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학년은 못 뽑힌다는 거냐, 아무도. 그럼 그 경우가 몇 개일까? 당연히 3시1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3개 학년 중에서 2명씩 뽑는 학년 2개 뽑는 거. 3시2. 어쨌든 3시2, 3시1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명은 뽑았네. 2명씩 뽑았네. 이제는 뽑혔네. 그럼 얘네들 뭐 하면 돼요? 막 돌릴 거예요. 배열을 할 건데, 그렇다고 4팩토리얼이 아니고, 얘는 좀 더 다르게 해봅시다. 지금 2명 뽑혀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번갈아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지금 3학년이 안 뽑혔어. 1, 2학년 뽑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1학년 뽑히고 1학년 이렇게 서 있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 2학년 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이것만 있나? 아니지. 이번에는 2학년이 이렇게 서 있고 1학년이 이렇게 서 있어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 경우가 몇 개일까요? 자, 먼저 1학년 배치해 놓고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 그죠? 그 다음에 옆에다 또 2학년 배열하는 경우 2팩토리얼.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겠지? 결국 뭐가 되겠어요? 2팩토리얼 2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2인 거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다? 24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어떻게 해줄까요? 더하면 되겠죠. 정답 16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19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 문제 역시 풀이가 엄청 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대단한 빠르게 풀 수 있는 규칙,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일일이 세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합이나 뭐 수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자, 이 문제도 하나하나 열심히 구해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해요. 4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로 만들 건데 얘가 각 자리의 숫자는 모두 달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1, 2, 3, 4, 7, 8, 5, 7, 8, 5, 2 뭐 이렇게 다 달라야 된대요. 나 조건은요. 얘가 지금 회원번호가 4326이거든요. 얘랑 그 자릿수가, 얘도 지금 4자리 수잖아요. 자릿수가 달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0의 자리는 4가 오면 안 되고, 100의 자리에 3이 오면 안 되고, 10의 자리에 2가 오면 안 되고, 1의 자리에 6이 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는요, 회원번호보다 숫자가 작으면서 2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해요. 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았습니다. 좀 줄어든 거야. 2의 배수가 무슨 얘기? 짝수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 건데 사실 칸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00의 자리가 어떤 숫자가 올 것이냐, 100의 자리는 어떤 숫자가 올 것이냐,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어떤 숫자가 올 것이냐, 1의 자리는 어떤 숫자가 올 것이냐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오면 안 되는 수들이 있어요. 1000의 자리는 오면 안 되는 수가 일단 뭐 있을까? 일단 4 오면 안 되겠고요. 5, 6, 7, 8, 9까지 안 되겠네.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0. 그쵸? 0 안 되고, 그 다음에 4부터 뭐까지? 9까지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만 된다는 얘기야? 1, 2, 3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 오면 안 되는 숫자 뭐 있습니까? 얘랑 겹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3이 오면 안 됩니다. 빨간색 동차. 자, 이거 3이 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어떤 수가 오면 안 되냐면 2가 오면 안 돼요. 자, 1의 자리 숫자는 6이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숫자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봐야 돼요, 여러분. 1000의 자리 숫자 다행인 건 1, 2, 3만 해보면 된다는 거. 그거 엄청난 겁니다. 자, 1000의 자리 먼저 1이 왔습니다.
그럼 잘 봐요. 1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나 생각해봐요. 당연히 1 안 되고 3 안 되고 6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7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썼고 얘 썼고 얘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42가지라고 답을 내놓습니다. 땡!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나눠줘야 돼요, 상황을. 어떻게 나눠주냐.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3이 아닌 수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가 아닌 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2를 골랐을 때와 2가 아닌 다른 수를 골랐을 때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00의 자리에서 2와 2가 아닌 수를 골랐을 때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여기 100의 자리에서 2를 뽑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10의 자리에서는 얘를 이미 여기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앞에서 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입니까? 3개만 1하고 2하고 여기 1의 자리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배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0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1하고 2하고 0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7가지가 올 수 있는데 7가지가 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만약에 2가 아닌 다른 애를 뽑잖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녀석을 뽑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올 수 있는 수가 1하고 A라는 수하고 2하고 6, 0이죠, 0. 4가지를 배제해야 돼요. 그럼 여기 몇 가지입니까? 6가지밖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몇 가지일까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봐요. 2를 뽑으면 안 돼. 1 뽑으면 안 돼. 3 뽑으면 안 돼. 0 뽑으면 안 돼. 그죠? 몇 가지입니까? 얘도 6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여기 100의 자리에서 2를 뽑았을 경우에는 7가지. 2를 아닌 다른 수를 뽑았을 때는 6, 6에 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43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2가지가 아니고요. 7 곱하기 6이 아니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 있어? 천의 자리에 1이 오고 1의 자리에 이번엔 짝수니까 2가 올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 숫자는 또 달라집니다. 경우의 수가. 왜? 와우, 여기 2를 제껴줬거든. 1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져. 봅시다. 자, 100의 자리는요. 3만 안 오면 돼. 얘하고 얘하고. 그쵸? 그러니까 7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얘는 1하고 여기 온수하고 2만 아니면 되는 거죠. 왜? 2는 이미 원래 오면 안 되는데 얘에서 빼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7가지입니다. 그래서 곱해지면 얘 몇 가지가 됩니까? 49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0의 자리가 1의 자리가 2일 때. 그 이번에는 1, 4는요. 이거 사실 안 해봐도 되긴 하는데 얘는 여기서 지금 2를 우리가 제거를 못했죠. 그럼 얘도 얘랑 아까 첫 번째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를 뽑았을 때와 2 외를 뽑았을 때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를 뽑게 되면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는 7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죠? 어차피 2를 뽑았으니까 그냥 얘 경우수는 몇 가지다? 7가지가 나올 거고 얘는 이 외에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1 제거, 2 제거, 그 다음에 4 제거니까 그리고 또 뭘 또 제거해야 됩니까? 3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6가지.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입니까? 얘 제거, 얘 제거, 얘 제거, 얘 제거 6가지. 마찬가지로 36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치된 수가 3과 2를 소거시키지 못하면 얘처럼 제껴주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2가 제거되니까 얘는 얼마나 좋게 나왔어? 7 곱하기 7.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겠네. 얘 몇 가지? 43가지고요. 얘도 43가지란 얘기야. 그러면 1, 여기 8인 경우도. 그지? 얘도 43가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천의 자리와 지금 1의 자리가, 천의 자리가 1인 수일 때는, 천의 자리 1인 거는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세봅시다. 다 지우고. 천의 자리가 1일 때, 다 더해보면 되죠? 더해볼게요. 몇 개입니까? 43이 3개 있어요. 그럼 43 곱하기 3 플러스 49거든요. 그럼 3, 3은 9, 3, 4, 129 더하기 49니까 17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써봅시다. 천의 자리가 1일 때 178개가 나오는구나. 됐죠? 자, 그 다음 천의 자리가 2일 때로 가자고요. 자, 2일 때는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이미 여기서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올 수 있는 게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상황이 좀 더 편해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2일 때 1의 자리는 짝수여야 되니까 0이 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건 2제거, 0제거, 3제거 하니까 7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게 2제거하고요. 없죠? 그 다음에 7제거, 그 다음에 0제거죠? 그럼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래서 몇 개? 49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0이 아니고 여기 해놓고 2일 때 2 안 되죠? 같은 수, 다른 수라고 했으니까 4로 가보자고요. 4도 마찬가지네.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랑 3이랑 4제거 7. 얘는 2랑 여기 고른 거랑 4제거 7. 얘도 마찬가지로 49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겠네. 여기 2. 여기 참고로 6 못 온다는 거 알죠? 1의 자리에. 그러니까 8 오면. 얘도 몇 가지다? 7 곱하기 7. 49가지다. 그래서 천의 자리가 2일 때 총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49 곱하기 3. 3, 9, 27. 3, 4, 12. 147개가 나오겠네요. 원래는 다 구한 다음에 구하는 게 좀 편한데 공간이 없어서 좀 쪼개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천의 자리가 3일 때 한번 해보자고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1의 자리는 0 일단 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은 제거됐으니까 여기서 뭔가 선택권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또 주의해야 될 게 2가 제거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나눠줘야 돼, 상황을. 2를 뽑았을 때와 2가 아닌 다른 카드를 뽑았을 때. 자, 2를 뽑게 되면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겠죠? 그쵸? 한 가지일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를 제거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3 빼고 2 빼고 0 빼면 7개가 옵니다. 그쵸? 그래서 7가지. 2 외를 뽑아볼게요. 그럼 2 뽑으면 안 되고 3 뽑으면 안 되고 0 뽑으면 안 되니까 7개가 있네, 여기서 이제. 그죠?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냐면 2가 안 돼요. 여기서 뽑은 거 안 돼요.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6개입니다. 그래서 몇 개다? 42개가 생깁니다. 뽑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더하면 49개가 되겠네. 그래서 천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0일 때는 몇 개가 생긴다? 49개가 생긴다. 자, 이번에는 3, 여기가 와우 2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 2, 3 다 제거됐거든, 지금. 그럼 이미 제거됐으니까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8개. 맞나요? 8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얘 셋 빼고 남은 거 7개. 곱하면 56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천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2일 때는. 자, 이번에는 천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4로 가봅시다. 얘는 사실상 아까 얘랑 똑같을 거예요. 이 상황이랑. 왜? 나눠줘야 되거든. 2를 뽑았을 때와 2를 뽑지 않았을 때로. 그럼 얘는 몇 개가 있어요? 3, 2 뽑았고 얘 한 가지. 3, 2 뽑았고 4 뽑았으니까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2에 왜 뽑는 경우 수가 3 제끼고 2 제끼고 4 제끼니까 7개 있고, 여기는 2가 안 되니까 3 제끼고 2 제끼고 이거 제끼고 요거 제끼면
6개 남죠. 6개. 그러니까 얘는 몇 개? 42개. 그럼 얘랑 더해져서 얘도 몇 개다? 49개다.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제 거의 규칙이 나왔잖아. 3하고 8일 때도 어떻겠어요? 얘랑 똑같겠죠. 얘랑. 그래서 몇 개다 얘도? 49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의 자리가 3일 때 몇 개냐? 요겁니다, 요거. 3일 때 요렇게 4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49 곱하기 똑같네. 3. 그럼 3, 9, 27. 147에다가 56 더합니다. 56 더하면 3이 되고요. 얘는 0이 되나요? 그 다음에 203이 되겠네. 자, 그래서 천의 자리가 3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203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경우 찾았거든요.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해주면 돼요. 더해줘 봅시다. 몇이 되는지. 더하면 8개 나오고, 더하면 얘 몇 개요? 11에서 아까 여기 10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2가 올라갈 거고, 얘 4니까 528. 와, 힘들었다, 그죠? 자, 이렇게 회원 번호와는 다르면서 각자 서로 다른 4자리 자연수로 이루어진 얘보다는 작으면서 짝수인 비밀번호는 총 528가지가 나왔습니다. 정답 그래서 528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름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 수가 증명을 해주거든요. 문제 수가 19문제로 적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특히 또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서 체감상 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공식이 있다거나 식이 바로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세봐야 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다 짚어보면서 따져가면서 해봤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아름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름고 시험을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좀 어려운 난이도의 심화 문제들과 또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럼 아름고 풀이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